한 달에 한 번 부산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도 잘 몰랐던 부산 여행 소개를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백일남의 부산 길라잡이 백일남 소설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소설가님 오늘도 소설가님과 함께 부산 여행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예, 이번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용호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사 간 김에 용호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영도에서 고개를 들어 바다를 건너보면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구 용호동으로 가볼까 합니다. 예. 부산 사람들 사이에서도 용호동 바람은 매섭기가 호랑이와 같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람과 파도가 거친 곳입니다. 네. 하지만 그 거친 자연 속에 깃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진한 국물 같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녀볼 길을 용호동 바람길이라고 불러볼까 합니다. 바람길. 용호동 바람길. 근데 왜 길 이름이 바람길입니까? 네, 용호동은 지형적으로 바다로 툭 튀어나온 반도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늘 바닷바람이 셉니다. 이 기대의 끝자락에 서면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아픈 역사의 바람이 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며 변화의 바람이 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곳에도 사연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호동으로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는 어떻게 돼요? 예, 오늘은 부산 바다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기대 해안상책로의 시작점인 동생말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해안절벽을 타고 5, 6도까지 걸어가는 산책길은 바다와 자연을 만끽하기에 충분합니다. 저 멀리 해운대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5, 6도 스카이워크에 도착하면 저 멀리 영도 복례산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에 빛나는 윤슬을 본다면 정말 전국 어디에 내놔도 될 자연의 풍광이 펼쳐집니다. 거기에다 트레킹으로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가다 보면 용호동 특유의 뜨끈한 돼지국밥집이 기다립니다. 시장 어디에서나 신선한 회를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맛볼 수도 있고요. 또 섭자리의 장어구이 골목에다가 용호 삼성시장의 팥빙수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바람길 미식회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코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배가 고파지는데 먼저 산책의 시작점인 동생말.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이기대 산책로의 입구이자 광안대교부가 가장 멋지게 터지는 곳이 바로 동생말입니다. 네.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동쪽 산의 끝자락이라는 뜻입니다. 예전 이곳 사람들은 뒷산을 동산이라 불렀고 예. 그 산이 바다로 뻗어나가다가 툭 끊어지는 끝부분이라 해서 동산말이라고 불렀던 게 세월이 흘러 동생말로 변음됐다는 설입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옛날에 이곳 앞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갔던 형제가 풍랑을 만났는데 형은 파도에 휩쓸려 죽고 동생만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이곳 바위 언덕에서 형을 그리워하며 통곡했다 해서 동생말이라고 불렀다는 슬픈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또 애틋한 사연이 있습니다. 동생 말에서 이제 풍경을 보면 어떨지 참 아름답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부산 최고의 반전 매력을 가진 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발밑을 보면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의 시커먼 하산항과 기암괴석이 파도에 맞서고 있는데 고개를 들면 광안대교의 유려한 곡선과 해운대 마린시티의 초고층 빌딩들이 미래 도시처럼 반짝거립니다. 태고의 자연과 최첨단 도시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그 기묘한 풍경은 오직 용호동 동생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쾌감입니다. 오, 동생말부터 시작해가 이기대길을 걷다 보면 역사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다고요? 네, 이기대는 단순히 경치만 좋은 곳이 아닙니다. 먼저 이기대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임진왜란 당시 수영성을 함락시킨 왜군들이 이곳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기생 2명이 외장을 끌어안고 바다로 투신했다는 전설이 서리에 있어서 두 기생의 무덤이라 하여 이기대라 불립니다. 또 동생말에서 시작해 5, 6도 해맞이 공원까지 이어진 4.7km의 이기대 해안산책로는 부산 갈매길 중에서도 백미로 꼽힙니다. 혹자는 제주도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하는데요. 왼쪽으로는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화려한 마춘루가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이 펼쳐지고 과거와 현재 자연과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기묘한 풍경입니다. 사실 이기대는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군사작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해안가 바위 곳곳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동굴 같은 구멍들이 보입니다. 이게 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연합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서 포진지로 구축해놓은 흔적들입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구리광산의 흔적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곳에서 질 좋은 구리가
구리가 많이 생산됐다고 합니다. 증용된 우리 선조들이 좁은 갱도에서 구리를 캐내며 흘렸던 피와 땀이 이 아름다운 절경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대의 아름다움 뒤에는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또 역사가 새겨져 있는 길인데요. 한 5km 정도를 걷다 보면 오륙도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 산책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스카이워크에 서면 발밑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파도가 발 아래서 치는 듯이 아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서면 오륙도가 손에 잡힐 듯이 또 가깝게 있습니다. 오륙도는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섬이 5개로 보였다 6개로 보였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안개 낀 날 오륙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신선이 사는 섬처럼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영도가, 왼쪽으로는 해운대, 그리고 맑은 날에는 저 멀리 일본 대마도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수평선은 가슴을 뻥 뚫어주기도 합니다. 예, 자 이제 한 2시간 걸었습니까? 배를 채워야지. 용호동 하면 미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야. 예, 먼저 동생마을 부근에 있는 섭자리라는 곳으로 가볼까 합니다. 예, 동생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용호부두 부근에 위치한 곳이 바로 섭자리인데요. 용호동 바다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섭자리로 가야 합니다. 용호동 매립지 끝자락 하수처리장 옆에 천막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곳인데요. 옛날 이곳 바위에 자연산 홍합인 섭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 이곳의 주인공은 장어입니다. 꼼장어와 붕장어를 파는데요. 화려한 인테리어는 없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연탄불에 석쇠를 올리고 구워 먹습니다. 갓 잡은 장어가 불 위에서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보면서 매콤한 양념을 발라 깻잎에 사 먹으면 바다 냄새와 불향 그리고 소주 한 잔이 어우러져 기가 막힙니다. 해질녘 광안대교에 불이 들어올 때쯤 이곳에서 장어를 굽는 맛, 그게 바로 용호동 아재들의 낭만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 쪽으로 가면 또 다른 명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돼지국밥 이야기하셨는데 여기도 돼지국밥 맛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용호동 골목시장 부근, 정확히는 용호 사거리 쪽에 가면 부산 돼지국밥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합된 국밥집이 있습니다. 그 미쉐린 가이드 빅구름망에도 선정된 덕분에 전국구 맛집이 되는데요. 보통 돼지국밥 하면 뽀얀 사골 국물을 생각하시는데 이 집은 맑은 국물이 특징입니다. 마치 갈비탕처럼 국물이 투명한데 한 숟가락 뜨면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고기 육수 본연의 맛을 극대화한 것인데 돼지 내장에 채소, 선지, 당면 등을 꽉 채워넣은 진짜 순대입니다. 아, 저도 순대 진짜 좋아하는데 돼지 내장에 속을 꽉 채워 만든 진짜 배기 순대네요. 예, 순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살짝 옆길로 빠져서 용호동 입구에 있는 용호 삼성시장의 노포 순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아주머니께서 직접 만드는 새벽 5시에 일어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수제 순대에서 시작해서 몇몇 노포들이 순대 매니아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돼지국밥으로 돌아가서요. 부산 사람들에게 돼지국밥은 소울푸드인 만큼 전문가가 참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국밥집은 가격이 좀 세거든요. 네. 그래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기도 합니다. 사실 용호동은 정말 돼지국밥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성비를 넘어 갓성비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사라져서 추억의 집이 되어버린 국밥집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름이 국밥집이었어요. 네. 돼지국밥 5,000원에 신화 같은 곳이었는데요. 우와. 가게 이름이 국밥집이었고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삼동국밥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게 가게 위치가 용호 삼동에 있다고 그냥 삼동국밥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재개발 이슈로 이젠 추억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하지만 가격면에서 아직도 우리를 만족시켜주면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땡미 식당이라는 곳이 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곳은 국물이 정말 찐득하면서도 구수하거든요. 현재 가격 7,000원입니다. 그 7,000원의 위험을 자랑하고요. 또 뭐 땡막집이랑 국밥집도 유명합니다. 돼지국밥 국물 자체가 아예 돼지 곰탕이거든요. 예, 예. 맑은 국물 베이스가 유명합니다. 이 말고도 여러 가게가 있지만 어쨌든 가격면, 국물 베이스 면에서도 천차만별의 동네가 용호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국밥 이야기하니까 또 이 뜨끈한 국물 한번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용호동이 참 국밥집도 많지만은 여러 가지 또 뭐 카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국밥 먹고 나서 입가심할 만한 곳도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국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면 용호동 입구에 위치한 용호 삼성시장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배가 찬 상태라면 디저트로 시장에 있는 용호동 할매 팥빙수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메뉴는 단팥죽과 팥빙수 딱 2개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뭐 눈꽃빙수, 망꽁빙수 이런 화려한 빙수가 아닙니다. 거칠게 간 얼음 뒤에 직접 삶은 통단팥을 툭 얹고 캔 과일,
조금, 우유 조금 이렇게 부어주는 게 답니다. 그런데 이 투박한 팥맛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 달지도 않고 파달이 살아있으면서도 입안에서 부드럽게 으깨지는 맛입니다. 가격도 지금도 한 3, 4천 원대로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여름엔 뼛속까지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단팥죽 한 그릇이 마음까지 녹여주는 그야말로 추억의 맛 그 자체입니다. 아, 저도 이 빙수집 아는데 진짜 맛있잖아요.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용호동은 참 서민적이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용호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꽤 아픈 구석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소금을 굽던 염전, 즉 붕괴 마을이 있었고 6.25 전쟁 이후에는 피난민들과 한센병 환자들이 강제로 이주해 정착했던 용호농장이라는 나환자촌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닭과 돼지를 키우며 치열하게 삶을 일궈냈던 곳이 바로 용호동입니다. 지금은 LG 메트로시티 같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예전 모습을 찾기 힘들지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좁은 길과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척박한 바닷가 땅을 일구며 살아낸 사람들의 땀 냄새, 그 강인한 생명력이 용호동의 진짜 매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의 음식들은 하나같이 꾸밈 없고 양도 푸짐하고 맛도 깊습니다. 네, 자 오늘 2박 5일 여행 용호동으로 떠나봤습니다. 오늘 여행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용호동은 극과 극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동네입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이기대와 투박한 포장마차촌, 최첨단 고층 아파트와 낡은 시장 골목이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화려한 해운대나 광안리만 보지 마시고 이번 주말엔 용호동으로 오셔서 거친 바닷바람 한번 맞아보십시오. 그 바람 속에 섞인 짭조름한 바다냄과 구수한 국밥 냄새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을 위로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곳 용호동이 간직한 천혜의 자연환경에 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둥,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둥, 전시관을 만든다는 둥, 자연환경을 망치려 하는 개발 우선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 부산을 지금만치 망쳐놨으면 이제 제발 가만히들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말입니다. 이상 소설가 백일남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현재 구름 낀 하늘